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코인 유명 인사들로부터 강세장을 대비한 그들의 전략과 또 강세장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유명 인사, 온체인 데이터의 최강자죠. 주기영 대표가 말하는 강세장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 사이클의 딱 한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로 시가총액이 실현된 시가총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강세 사이클이 약 2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린 딱 중간이 있다. 그러면 뒤에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11개월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25년 4월에는 강세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5년 4월에 끝난다가 아니라 요거는 정말 최종 데드라인 뒤로 미루고 했을 때 25년 4월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고요. 앞에서는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노선이 25년 4월이다. 글쎄요,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MVRV 지표 예전에 배웠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자, 분모가 실현된 시가총액, 분자가 시가총액인데요. 이분 주장으로는 시가총액이 지금 빠르게, 분자가 지금 빠르게 올라간다 함은 이 MVRV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고평가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컨트 홈페이지를 가면요. 이런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얼마가 저평가고 얼마가 고평가냐? 일반적으로 이 MVRV가 1보다 작으면 이게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7을 넘어갔다. 그러면 웬만한 고평가 영역이다. 뭐 대충 이 정도 어디에선 아무 때나 팔아도 좋다. 뭐 이게 이제 주기영 대표의 주장인데요. 물론 이 MVRV 지표가 13년, 17년, 21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 10도 넘어갔다가 17년도에는 한 5 정도 됐다가 21년도에는 약 4 정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3월 초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가 약 3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제가 5월 19일자 확인해 보니까 MVRV 지표가 이 정도에 머물렀다가 지금 반등을 약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7 넘어가면 약간 긴장해야 된다. 요거는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가총액과 실현된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네요. 자, 이 보라색은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델타라는 뭐 주황색 지표, 쉽게 얘기하면 시가총액과 실현된 시가총액의 차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주황색 구간이 약 2년 정도 지속되는 강세장, 요 주황색이 위쪽에 있으면 강세장이다.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장으로 전환된다. 약 14년도 언제쯤에 이제 하락장이 온 거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 강세장 2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0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장 온다. 그래서 18년도 이후에 이 하락장이 왔었죠. 그리고 다시 2년간의 이제 양수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강세장을 누리다가 뭐 22년 즈음 와서 요게 다시 밑으로 툭 떨어졌네요. 그래서 하락장 왔었고 지금 이게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온 지 약 1년 정도 됐다. 근데 보통 이게 2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대략 이제 한 1년 정도, 길게는 25년 4월 언제쯤까지는 이제 이 시가총액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길어야입니다. 뭐 올해 연말에 끝날 수도 있고, 뭐 25년 초에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기영 대표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주기영 대표의 발언, 뭐 데이터를 근거로 했던 것들을 한번 최종 정리를 하고 순서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5월 10일에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26만 5천 불까지 갈 수 있다. 그때 당시 한화로 약 3.3억 원 갈 수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다른 지표를 썼지만 아무튼 결과는 거의 뭐 3억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고 더 과거로 거슬러 가면 5월 초에는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 드문 기회일 수도 우리 4월 말에 조금 재미없었잖아요. 그때가 드문 매수 기회였다. 이번 하락은 전통 금융 고래들을 이길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한 번의 큰 매수 기회 4월 말에 있었죠. 요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길게는 25년 하반기도 보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는데요. 이분 주장에 따르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25년 4월 근처 가서 이제 끝난다는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뭐 최대 3억, 3.3억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랠리는 길어야 내년 4월에 끝난다. 언제든 내년 4월 안에 이내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라울팔 이 친구도 25년 네, 이제 큰 피크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4년 연말까지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뭐 솔라나 많이 들고 있잖아요. 3분의 1은 24년 말까지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좀 이분들의 말을 종합을 해서 내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모르니까 24년도에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번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한 번의 큰 매수기에 지나갔고요. 두 번째, 이것도 공감이 됩니다.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간다. 근데 3억 원까지는 저는 기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억 원 정도 가도 뭐 보수적으로 보고 저는 출구 전략을 작동시킬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랠리가 내년 4월에 끝난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최종 가격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본론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넣어봤는데요. 이 부록을 넣은 이유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안 한 뭐 자산운용사나 뭐 주정부, 국부펀드,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돌리는 기관의 직원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이 표현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똥줄이 바짝 타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처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ETF 매수 기간들 1분기에 샀던 거 5월 15일에 나오고 2분기에 샀던 거 뭐 한 8월 15일쯤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1월에서 3월에 샀던 비트코인 ETF 보유 기간 1,900곳 이상이 지금 5월 18일자로 나왔었고요. 이게 다 그 명단을 보지도 않은 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약 한 25% 공개된 것만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대부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의 0.6% 아직은 소액만 돈 보는 수준으로 샀다. 뭐 나타냈었죠. 근데 이런 사태가 지금 분기마다 계속 옆에 국가들, 옆에 주 정부, 뭐 미국 주에서도 사고 있죠. 뭐 일본에서 산다고 하고요. 사우디도 그렇고 뭐 기관들 명단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요. 심지어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를 안 한 기관,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직원인데요. 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남들을 따라서 비트코인 ETF를 사든지 아니면 더 다른 걸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징계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막 다들 막 사가지고 뭐 우리는 얼마 뭐 성과를 이뤘습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글쎄요, 저는 둘째 번, 이 다른 걸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요, 아직 많이 샀으니까 기관들은 이제 묻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들이 했으니까 따라가는 경향 때문에 비트 ETF를 이제 많이 살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기관의 직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많이 실제로도 해봤는데요. 자, 보고를 해야겠죠, 윗사람에게. 근데 이 보고서는 참 힘듭니다. 왜냐면요. 이 역사, 배경에 대해서만 앞에 막 환경 분석을 뭐 일주일 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제가 이 기관 직원이라면 비트코인의 역사 막 쭉 읊어야 될 거고요. 반감기가 무엇인지, 왜 4년마다 찾아오는지, 그리고 폭등 시기는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이후인지, 이런 거 또 엄청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겠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ETF의 현황을 이제 잘잘잘잘 읊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매자 명단 뭐 1,900개든 뭐 몇 개든 다 집어넣고요. 금액 누가 얼마 샀는지, 그리고 블랙 넣고 샀는지, 피델리티 거 샀는지, 그리고 한 개 기관당 평균 얼마를 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쫙 읊어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제 마음대로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그럴 법한 데이터를 한번 적어봤어요. 예를 들면
종필이형, 위스콘신 주 등 3,000개 기관이 올해 1분기에 샀습니다. 그들의 총 매수액은 약 300억 불 정도 되고요. 블랙락 ETF를 한 70에서 80%가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2위가 피델리티, 아크 이렇게 등등등 나타낼 거고, 일개사당 대략 1,000만 불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이제 그 탑 25, 1위부터 25위까지 헤지 펀드의 순위가 쭉 나오면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가요.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1위 시타델, 2위 브릿지워터에서 시타델은 비트코인 샀네요. 그리고 많이 사진 않았고 771개 샀고, 그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아직 안 샀네요. 그리고 밀레니엄 여기는 샀는데 무려 27,000개 샀고, 이런 식으로 1위부터 25위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안 산 분들도 꽤 많죠. 난예, 예스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포모를 느끼면서 사야 될 당위성,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똥줄이 바짝 타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관의 직원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저러하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약 1,000만 불 정도를, 그리고 우리 기관의 포트폴리오의 약 1%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1,000만 불로 블랙락 ETF 걸 사시든지, 아니면 CME에 가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기관들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아직 계획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CME에서 사든지 블랙로커 ETF를 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사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보고를 올리지 않을까. 한번 이건 부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뤄볼 것 같은데요. 자, 미카엘 반데포프라는 트위터 팔로워 71만 명을 가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반시들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반데사르, 반데바르트 이런 친구들 다 네덜란드. 이 친구도 네덜란드의 31세 기업가 출신인데요. 이 친구가 하나의 큰 승부수를 던졌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걸요,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다는 소식을 본인의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어요. 트위터 글은 정말 깁니다. 거의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논리를 가져왔는데 좀 소개를 요약을 해서 드리면요. 자, 이 친구의 최종 목표는요, 연말까지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나는 지금 알트코인에 올인했다.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이분의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트코인도 예전만큼 크게 오르질 않고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내가 17년부터 투자를 해봐서, 그리고 살아남아봐서 아는데 지금은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승부수를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 또 알트코인을 산 이유가 알트코인이 쌌기 때문에 샀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알트코인이 지금 심각한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자, 요약을 해보면요.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로 1월 10일자로 올해 나왔었죠. 이 대다수의 세계의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만 막 올라가니까요, 자기 거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으니까 알트코인 쏠랑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차트, 그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BTC 차트라든지 XRP BTC 마켓이라든지, BTC 마켓 가면 그 차트 있잖아요. 이게 웬만한 알트들 다 고그라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크게 이제 저평가, 아래로 하락을 하는 게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그만큼 크다는 거 차트에서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알트코인 저평가의 이유는 지금 이더리움이 5월 23일 ETF 바네크 거 지금 최종 마감일인데요. 그거 불발 가능성 거의 90%가 넘어가잖아요. 이 불발 가능성 때문에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지금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회다.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 이하 웬만한 알트코인들에 올인을 해서 베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승부의 단점도 있으니까 함부로는 따라하지 마라. 실제로 이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 했다, 위험한 짓 했다 댓글 그렇게 다 달려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승부의 단점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친구도 나름 17년부터 트레이딩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잘하는 분이겠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저점 아니냐, 바이더딥 한다고 하면서 알트코인을 막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자마자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마이너스 20%를 보더라.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황하지 않고 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까지도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 이것도 게임의 일부인 걸 알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반토막에서 마이너스 80% 알트코인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시즌이 끝났다, 니 때문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몇 배도 올라갈 수 있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반토막, 마이너스 4분의 1 토막 이런 것도 각오를 한다. 게임의 일부인 걸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근데 성공할 경우 이분은 이제 성공할 이런 경력과 레벨을 갖추고 있겠죠. 성공 시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300%에서 많으면 900%까지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공 시 실패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요. 버텨낼 경우 자, 6개월에서 12개월. 사실 주기영 대표랑 약간 겹치는 면이 있죠. 주기영 대표도 11개월 이내에 끝난다고 했고요. 이 친구도 6개월에서 12개월 후쯤에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쯤 본인들이 샀던 가격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요거 먹으려고 산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코인을 샀는지는 이때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5월 초나 4월 제가 이분이 했던 트윗을 다 한번 찾아보고 기사를 찾아보면요. 대략 이런 코인들을 샀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랜더 코인이고요. 체인링크, 셀레스티아, 아비트럼, 폴카닷, 코스모스, DYDX, 세이 등등 더 있는데 우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만 제가 가져와 봤고요. 참고로 저는 랜더, 체인링크, 폴카닷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딛고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제 얘기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정되는 초반에 한 2일에서 3일 정도, 하여튼 초반쯤에는 비트랑 이더를 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되며, 자, 조정이 초반 끝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행인데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일주일, 10일, 2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알트코인을 그때 저는 산다. 그리고 아무리 근데 많이 사도 5%를 한 종목당 이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 투자. 저도 역시 어렵고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18년, 22년 이런 거 좀 겪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하락 시에 비트와 이더리움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보다 훨씬 적죠. 비트코인 1%, 2% 떨어지면 알트코인 5%, 10%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했었고요. 자, 세 번째,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하며 이렇게 조정되고 무섭고 할 때 그냥 스테이킹 맡겨서 자가 발전하면서 이자도 주고 변동성이 사실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변동성은 보지도 않고 잊고 지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더리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얘기가 이제 그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반대포프 그 친구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알트로 바꿀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친구는 비트를 팔고 알트코인을 샀었고요. 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팔기가 아까워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샀었죠. 비트의 BTC 마켓에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 레버리지 전략이자 사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BTC 마켓을 그래서 이런 큰 하락장 때 좀 종종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게 굉장히 레버리지 전략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굉장한 플러스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에 내가 들고 있는 가치도 오르고 그 비트코인 개수로 알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보통 알트코인의 상승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의 상승분도 먹고 알트코인의 상승분도 먹고 레버리지 제대로 이제 상승장 때 저점을 잡고 구사를 하면 최고의 전략인데요. 반대로 하락 시에는 하락이 극대화된다. 완전 뭐 정말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더 떨어지고 뭐 곱하기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본인에 맞는 전략. 반대 포프처럼 하든지 저처럼 하든지 이것도 무서우시면 그냥 뭐 비트 이더 사고 가만히 있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알트코인 뭐 이렇게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도요 저점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민간요법을 체득을 한 거죠. 세게 물린 후에는 민간요법을 쓰자. 뭐 현금도 다 떨어졌다. 뭐 아무리 숨겨놓고 어디에 하더라도 결국 더 떨어지더라. 그러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저 친구는 팔았고 알트를 샀고 저는 BTC 마켓에서 이용을 했는데 본인에 맞는 전략을 뭐 함부로 따라하다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내게 맞는 방법, 뭐 정답은 없습니다. 요걸 통해서 여름을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유명 인사에게서 이제 그들의 전략과 탈출 시기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가장 최악의 경우는 코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크립토 가을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의 사계절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 세 번의 이 빨간색 구간, 뭐 가을은 세 번은 물론이고 노란색인 여름 구간, 여기 여름 있죠? 여름 있고 여름. 이 여름 구간에서도 세 번 모두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도 오르고요. 가을은 더 심하게 오른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